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아시아 최강팀인 페이퍼렉스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페이퍼렉스가 아시아 최초로 챔스 결승에 진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그들은 게임을 던진다 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이미 유리한 상황에서 오버피킹을 해 상대에게 기회를 주는 등 전략적이거나 팀플레이적이지 못하고 총싸움을 좋아하는 팀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았죠. 하지만 그들은 결국 프랜차이즈 출시 이후 퍼시픽 우승, 2023 챔스 준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자신들을 증명해냅니다. 페이퍼렉스는 총만 잘 쏘는 팀이 아닌 그들만의 색다른 전략과 조합, 그리고 전략에 대한 수행 능력이 굉장히 높은 팀입니다. 그리고 시원시원한 플레이를 통해 대회 보는 맛을 한층 올려주는 팀이죠. 개개인의 엄청난 피지컬, 그리고 그 피지컬을 빛내주는 색다른 조합과 전략,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페이퍼렉스와 이브이지니어스의 2023 챔스 결승 진출전입니다. 자, 먼저 0대 0입니다. 피스톨 라운드부터 페이퍼렉스는 본인들이 준비해온 전략을 보여줍니다. 바이퍼의 벽이 미드와 A숏을 가려주며 A메인 4명과 찡의 레이즈가 4차를 통해 빠르게 혼자 A숏에 진입합니다. A메인은 스카이에 인도하는 빛을 길게 까며 상대가 피킹 타이밍을 잡을 수 없게 만들고 A숏에 진입하는 레이즈와 함께 A 앞쪽에 있는 인원 혹은 사이트를 내어주고 숏을 지키려고 하는 인원들을 잡아먹으려 시도합니다. 결국 A 메인에서부터 한 칸 한 칸 밀려나던 수비팀 인원은 페이퍼렉스의 빠른 템포에 2명이 잘립니다. 게다가 5대 3이면 접을 법도 한데 페이퍼렉스는 CT까지 영역 전개를 하며 교전을 이깁니다. 이런 플레이 스타일이 페이퍼렉스 그리고 찡만의 독보적인 플레이 스타일이죠. 이러한 플레이가 결국 좋은 킬로 이어지고 이브이지니어스 입장에서는 CT까지 오는 상대를 보고 더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페이퍼렉스의 전략 디테일을 보겠습니다. 일단 조합부터 다른 많은 팀들과는 다르게 레이즈, 레이나, 하버, 바이퍼, 스카이라는 조합을 사용했죠. 첫 번째로 바이퍼의 독성 장막이 미드와 정원을 가립니다. 독성 장막을 시작과 동시에 켜주며 레이즈가 숏 쪽으로 붙을 때 미드 인원들에게 죽을 변수를 1차적으로 차단합니다. 페이퍼렉스의 본대는 인도하는 빛을 통해 A맨을 빠르게 장악하고 발소리를 통해서 오맨이 숏으로 빠진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진입과 동시에 숏 쪽에 힘을 실으며 상대를 잡아먹으려 하죠. 그리고 그때 하버의 해마는 진입 시 안전장치로 사용됩니다. 메인 앞쪽에 사용함으로써 진입할 때 위험한 스모크샷 혹은 사이트 인원들에 대한 변수를 카운터칩니다. 그리고 숏으로 빠르게 진입한 레이즈와 함께 정원의 수비팀 인원을 잘라냅니다. 수비팀 2명을 잡아내며 이득을 취한 후 사실 5대 3이면 접을만도 한데 레이즈는 헤븐을 통해 CT까지 가고 하버는 그 레이즈의 모습을 보고 도와주려고 함께 전진합니다. 그리고 그 교전을 한 번 더 이겨내며 상대에게 엄청난 압박감을 심어주죠. 이런 공격적인 플레이가 페이퍼렉스 그리고 찡만의 독보적인 스타일 아닐까요? 그리고 1대 0입니다. B를 진입할 때도 마찬가지로 스카이와 레이나의 투플래시, 하버의 폭포를 통해 앞쪽에서의 변수를 차단하고 해만을 안전장치로 사용하며 빠르게 사이트로 진입합니다. 복도를 먼저 장악하고 뒤늦게 사용한 스카이의 정찰자를 통해 바깥쪽을 클리어하며 시장문을 닫습니다. 상대가 B쪽에 보이지 않자 감시자가 없는 팀 조합의 특성상 빠르게 메인을 커버해주려 합류하고 B메인으로 온 적들을 쉽게 잡아냅니다. 페이퍼렉스는 그들의 조합의 강점과 약점을 모두 인지하고 있으며 빠른 템포로 게임을 풀어나갑니다. 자, 다음은 2대 0입니다. 피스톨 라운드와 전략은 거의 비슷하지만 이번엔 레이즈가 아닌 바이퍼가 1-4 포지션에서 1을 맞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A 러쉬를 가는 것이 아닌 짧은 총 라운드에 벤다를 구매한 레이나가 컨택을 통해 A메인을 장악하고 킬까지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상대가 레이나를 확인함과 동시에 해만을 사용하며 빠르게 진입하죠. 여기서 컨택이란 사운드를 내지 않고 혹은 상대에게 걸리지 않고 조용히 진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피스톨 라운드와 다른 점은 총이 불리하기에 빠르게 러쉬를 하는 것이 아닌 벤다를 구매한 레이나의 컨택 플레이로 보다 높은 확률을 가진 교전을 유도함과 동시에 전과 같은 독성 장막을 이용해 미드 시야를 차단하고 바이퍼가 천천히 걸어붙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빠르게 러쉬를 가는 게 아닌 컨택으로 1차 트라이를 하기에 바이퍼가 가도 늦지 않으며 레이즈가 메인에 합류하며 진입 시에 힘이 더 강해집니다. 1차 트라이가 좋은 킬로 이어지고 A메인 인원들이 빠르게 진입합니다. 그리고 스파이크가 설치되자마자 숏을 천천히 파놓은 바이퍼를 근거로
정원에 2차 교전을 하러 갑니다. 정원 교전에서 이득을 취하고 이기나 했지만 데몬원의 슈퍼플레이로 라운드는 패배했습니다. 자, 이번 라운드는 5대5입니다. 피스톨 라운드 때 나온 똑같은 작전을 사용합니다. 수비팀은 A에 3명을 투자했지만 초반부터 많은 궁극기 사용으로 결국 사이트를 내어주게 되고 교환이 됩니다. K조이 궁극기를 가진 수비팀에게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는 듯 했으나 페이퍼렉스는 그것을 인지하고 정원에서의 교전을 한 번 더 유도하며 썸띵의 좋은 클러치로 라운드를 승리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프로팀들은 미드에 알람봇도 깨고 페이크도 넣고 하면서 미드와 A숏을 위주로 게임을 풀어나가려 했는데 페이퍼렉스는 공격하는 12라운드 중 단 한 번도 미드 쪽 영역을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페이퍼렉스는 양쪽 사이드에 중점을 두고 그들만의 빠른 템포로 운영하며 미드의 바이퍼 장막을 이용해 럴킹 플레이도 더해줍니다. 넓은 지형에서 효율이 극대화되는 레이나의 눈총과 헤븐을 모두 가리고 사이트를 채워주기 불편하게 만드는 하버의 만족, 그리고 진입시 사고 방지를 위한 해만을 통해 상대의 사이트 인원들을 무력화시키며 교전에서 많은 승리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페이퍼렉스에게 잘리지 않기 위해 리테이크를 선택한다면 그 즉시 다음 교전 영역을 선택하고 과감하게 모든 인원을 투자하며 교전에서의 힘을 강하게 실어줍니다. 물론 수비 때 역시 그들만의 스타일이 돋보이는 장면들이 매우 많습니다. 시작하기 전 컨셉을 잡고 그 컨셉에 의해 그들만의 플레이를 선보이죠. 5대7 피스톨 라운드부터 시작 포지션을 보면 어라? 싶을 텐데요. 그들은 A숏 3명, CT 1명, B 후방 1명으로 피스톨 라운드를 시작합니다. 레이나는 CT에서 시작하므로 보다 빠른 백업을 갈 수 있고 A 메인 쪽에 바이퍼 장막을 뚫고 오려면 총 3번에 걸쳐 부패 효과를 받는 장막을 세팅하며 상대가 오기 껄끄럽게 만들죠. 만약 그 장막을 피해 미드로 온다면 그들은 미드에서 강한 교전을 하기 위해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상대가 B를 선택한다면 최소한 포세이크는 계단 쪽에 헬만을 쓰고 살아나갈 수도 있고 스파이크 해체 시에 유용한 헬만 스킬을 구입해서 플레이합니다. 이렇듯 페이퍼렉스는 그들만의 목적을 가지고 플레이하며 많은 인원을 투자해 본대에서 교전하는 것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리고 상대하는 팀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왜 4명이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도박적인 플레이를 하는 팀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페이퍼렉스의 전략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움직이며 좋은 피지컬을 가졌기에 상대하기 매우 까다롭겠죠. 자, 다음은 8대9입니다. 이번엔 B메인 전진 전략을 사용하는데 4명의 인원이 플래시, 드론 등 많은 스킬을 투자하며 푸시합니다. 그리고 바이퍼는 A를 지키고 있는 게 아닌 아군의 B메인 푸시로 인해 미드로 밀려나오는 인원들을 자르기 위해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때 A메인의 독성 장벽을 올려줌으로써 상대는 그 장벽을 3번이나 뚫고 나와야 하기에 시간이 당연히 딜레이되고 이렇게 완벽한 설계를 통해 이득을 취하고 라운드를 가져옵니다. 자, 그렇다면 펄에서의 페이퍼렉스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지와의 결승 진출전 3경기입니다. 피닉스의 궁극기를 보유한 페이퍼렉스는 A 연결부와 A를 함께 가는 A 쌈싸먹기 전략을 사용합니다. 피닉스의 궁극기를 통해 A 메인을 밀어내고 동시에 A 연결부 지역을 컨택하던 인원들과 함께 A 쌈을 가는 것인데 언뜻 보면 A 쌈 싸먹기를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디테일이 숨겨져 있습니다. 페이퍼렉스는 이전부터 셋업되어 있던 수비팀의 알람봇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포세이큰의 B사이트 알람봇을 지우는 고각 싸움을 통해 상대의 알람봇을 파괴하며 그로 인해 B에 있는 인원들은 발이 묶이죠. 첫 번째 턴으로 그와 동시에 A 메인을 피닉스 궁으로 밀어내며 요루, 소바, 아스트라가 A에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페이퍼렉스는 러쉬를 좋아한다. 이것은 그들을 상대하는 모든 팀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본인들의 피닉스 궁극기의 상대가 흔들릴 것 또한 알고 있죠. 그때를 틈타 포세이크는 B 연결부 진입을 통해 상대의 터렛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본인의 알람봇을 설치하죠. 벌써부터 수비팀의 포지션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수비팀 시점에서 보면 B롱에서 진입을 하는 상대가 있는지 아니면 연결부에 있을지조차 모르는 상황이기에 상대가 어디로 올지조차 감도 못 잡고 있죠. 그리고 페이퍼렉스 입장에선 상대에게 우리 B 연결부 들어간다! 라는 압박을 심어주기까지 했으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역을 토대로 상대의 위치가 대략적으로 예측될 것입니다.
아직 B 연결부의 알람봇은 파괴되지 않았고 상대가 있을 만한 곳은 이제 B롱 푸시를 나왔거나 A 연결부 혹은 Y존 쪽입니다. A 연결부 쪽에 상대가 있을 확률이 높기에 3명이 함께 가며 클리어하고, 그렇게 흔들리던 수비팀은 모든 땅이 밀리며 사이트를 쉽게 내어주게 되고 깊은 곳에 공격팀의 킬조이 궁극기가 설치됩니다. 이후 CT에서 잘린 제트로 인해 인원수에서 밀리며 교전에서 밀렸지만 마인드프릭의 엄청난 클러치를 통해 라운드를 승리합니다. 자, 다음은 8대 6라운드입니다. 페이퍼렉스는 A 연결부 전진을 준비합니다. 그때 A 메인에서 피닉스의 불과 연막을 통해 상대에게 야 우리 A 메인 먹는다? 라는 연기를 하고 빠르게 A 연결부로 붙어줍니다. 그렇게 4명이나 모여 전진함으로써 많은 힘을 싣습니다. A 메인에 피닉스의 스킬과 스모크로 강한 액션을 주며 A 메인에 있는 상대를 밀어내 자연스럽게 미드 쪽으로 오게 만들기 위한 심리전도 들어가 있죠. 자, 공격하는 입장에서 A 메인 스모크를 뚫고 꽝 붙지 않을 거라면 차선책으로 자연스레 팀원들이 먹어놓은 미드로 이동하게 될 것이며, 미드 인원들은 우리 A 메인 못 먹었네 하며 조금 더 전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에 아트 쪽에서 푸시를 나가며 앞쪽에 있던 킬조이를 잡아내 게임을 유리하게 이끌어옵니다. 자, 이번엔 11대 9를 보겠습니다. B롱을 강하게 막을 준비를 하고 있죠. 스카이와 피닉스가 B롱에 숨어있고 킬조이의 터렛이 뼈뼈벽 울리면 플래시를 사용하며 잡아먹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쪽에서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기에 자연스럽게 A쪽에서는 후방 포지션을 잡아주며 힘에 대한 균형을 갖춰줍니다. EV 지니어스는 이때 A를 선택하고 순풍이 있는 Z는 앞쪽에서 상대의 스킬을 받아주고 빠지며 팀원들이 올 때까지 버텨줍니다. 그 후 페이퍼렉스는 Y존과 아트 쪽을 장악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백사이트에서 버티고 있던 Z와 킬조이가 타이밍 맞춰 합류해주며 A 연결부에 있는 상대를 모두 잡아내고 완벽한 리테이크에 성공하죠. 이렇듯 페이퍼렉스는 가치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팀입니다. 본인들의 설계를 통해 교전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유도하며 많은 인원을 투자해 교전에서의 이득을 가져오려고 하죠. 인원 투자로 인해 생긴 본인들의 약점 역시 인원수로 극복해내려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이런 함께하는 플레이 덕에 페이퍼렉스가 아시아 최초로 챔피언스 결승에 진출할 수 있던 게 아닐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